1858년 2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 유난히 추웠던 어느 아침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땅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바로 그런 날이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한 가난한 소녀와 바위동굴,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신비로운 샘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두 인물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살던 14살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 몸은 약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듯한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였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그 소녀가 동굴에서 마주하게 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그날도 베르나데트는 땔감을 구하러 나섰는데요. 동굴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주변은 더없이 고요해지고 동굴 안쪽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나중에 그 부인이 하얀 베일에 파란 허리띠를 두르고 양 발에는 금빛 장미를 얹고 손에는 진주 묵주를 들고 있었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로운 만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858년 2월 11일에 시작해서 그해 7월 16일까지 무려 수개월에 걸쳐서 총 18번이나 이어졌습니다. 베르나데트가 동굴을 찾아갈 때마다 그 부인은 늘 그 자리에 빛나는 모습으로 아주 다정하고 또 인내심 있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베르나데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음보다는 거대한 불신과 마주해야 했어요. 이웃들은 그녀를 거짓말쟁이라며 조롱했고 사제들은 회의적인 눈초리로 그녀를 계속해서 신문했습니다. 아마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조차 그녀의 말을 선뜻 밀어주지 않았다는 점일 거예요. 결국엔 당국까지 나서서 루르드 시장이 직접 동굴을 폐쇄하고 경비병까지 배치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바로 그 9번째 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인은 베르나데트에게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가서 내 손으로 땅을 파고 거기서 찾게 될 샘물을 마셔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소녀가 진흙탕을 맨손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비웃었죠. 베르나데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뿐인 물을 힘겹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중의 조롱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진흙탕물이 점점 맑은 샘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샘물은 막힘없이 콸콸 흘러나왔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베르나데트는 자신이 만나는 부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었죠. 부인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고요. 그리고 16번째 발현이 있던 날 드디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인이 입을 엽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이 한마디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글도 모르는 시골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죠. 원죄 없는 잉태라는 말, 사실 이건 교회가 불과 4년 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 용어였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소녀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과거의 사건에서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는 루르드의 유산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그 작은 진흙탕 속 샘물이 어떻게 세월이 흘러 수백만 명의 희망이 담긴 거대한 강이 되었을까요? 매년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는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의학적으로 기록된 치유 사례만 해도 7,000건이 넘고요. 그중 72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2018년에는 만성마비로 고통받던 한 프랑스 수녀님의 치유가 일흔번째 기적으로 공식 인정되었고요. 최근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과 희귀병을 앓던 이탈리아 여성의 치유 사례가 잇따라 기적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르드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꼭 몸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한 현대 순례자의 이 말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이고 감정적인 평화를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고통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굴의 중심에 있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이 미스터리는 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르나데트 개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수녀가 되어서 루르드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저 샘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답했다고 해요. 훗날 그녀의 시신이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썩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녀가 성스러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르드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과학이 있죠. 과학자들이 이 샘물을 수없이 분석했지만 그 어떤 특별한 치유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수천, 수만 건에 달하는 개인들의 생생한 치유 증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루르드입니다. 루르드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응하다고 믿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게 만듭니다. 어쩌면 진짜 기적은 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글도 몰랐던 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시나요? 루르드 샘물의 진정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